네, 안녕하세요. 춘희박입니다. 지금 밖에는 막 눈이 내리다가 방금 그쳐서 나가서 막 눈을 치우고 왔는데요. 눈이 오면 참 행복하죠. 너무 들뜨고. 그런데 이제 지고 나면 굉장히 괴롭죠. 그 많은 눈을 치우려면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데요. 아들이 군대 갔다 오더니 눈을 잘 치웁니다. 보통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다른 모습이 남자들이 보통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게 되는데요. 뭐 예를 들어 차에서 짐을 내려도 번체만치하고 자기 가방만 들고 집으로 들어가던 아들들 많이 보셨죠. 그리고 아빠가 뭐 무거운 뭐 쌀자루나 혹은 그 장을 봐온 그 맥주며 뭐 그 양파며 뭐 소주며 이런 게 들어있는 그 무거운 상자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도 못 본 척 그 화장실로 들어가서 소변을 보는 그런 일들이 흔히 있었을 겁니다. 근데 군대를 딱 갔다 오니까 바뀌죠. 청소도 잘하고 눈도 치우고 물건도 잘 들고 운전도 잘해줍니다. 그래서 군대는 갔다 올 만하다 라는 생각이 새삼 드는 눈 오는 날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 뒤에 보이는 자작나무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요즘에 머리를 써서 그리는 걸 보여드리지 않고 이렇게 작품을 설명하는 걸로 제가 시간을 때우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무 그리기 뭐 집중적으로 제가 이제 영상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설명을 듣고 연습을 했다면 이렇게 완성한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제 구독자분들 중에 그림을 그리신 지가 꽤 오래되신 분이 많잖아요. 뭐 제가 볼 때는 뭐 10년 이상, 20년, 30년 되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자작나무 숲에 다녀왔어요. 횡성에 있는 자작나무 숲에 다녀왔는데 이제 TV에 나오는 그 영상을 보고 야, 저기 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찾아갔는데 인제에 있는 자작나무는 이렇게 주차장에서 한참 걸어서 가야 되니까 뭐 이 추운 날 합판을 두세 개 들고 또 다른 짐을 들고 그 아이젠을 끼고 1시간씩 걸어가야 되는 그게 버거워서 횡성에 또 유명한 곳을 갔어요. 근데 TV에서 나온 것이 다 연출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자작나무가 많지 않고 굉장히 휑해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와이프하고 아침 일찍 갔는데 사람들은 저희들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조용한 건 좋은데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2시간을 운전해서 갔는데 그냥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합판을 세우고 이제 이 모습이죠. 이 그림은 제가 그린 거고 요 인물은 거기서 찍은 제 모습을 이제 작업실에 와서 그린 거죠. 그래서 중간 산 중턱에 나무가 배치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잽싸게 이제 연필로만 스케치를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작업을 했는데 이 나무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드려보겠습니다. 네, 설명하는데 손가락으로 하면 너무 짧으니까 제가 이 붓을 들고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인물을 배치를 했는데 요 밑에 이제 좀 이렇게 까맣게 한 것은 눈이 높고 땅바닥에 이제 보이는 흙을 같이 이제 표현한 부분인 거죠. 자, 이렇게 보면은 자작나무 표현 한번 보세요. 자작나무를 보면 밑둥은 이렇게 땅바닥으로 닿는 부분은 이렇게 좀 굉장히 껍질이 많이 벗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벗겨져 보이고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이제 마디가 이렇게 생기는데 요 자작나무 마디는
나무 가지를 나무 가지를 잘라낸 그 부분이 이렇게 옹이로 남으면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남는데요. 이렇게 사람 눈처럼 보여요. 그리고 어떤 것은 뭐 산처럼 보인다고 표현하는데 이렇게 사람 눈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서 그려 보니까. 그래서 자작나무를 표현할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 새삼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반듯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쭉 이렇게 휘어서 있는 나무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요 뒤에 있는 나무는 이렇게 이제 가다가 갈라졌잖아요. 요거를 사람이 잘라내거나 혹은 이제 자작나무가 많이 몰려 있으면 지네끼리 이제 가지를 서로 이제 잘라내고 반듯하게 큰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무가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이 가지가 쭉 뻗었거든요. 그래서 자작나무가 보통은 이렇게 가지도 다양하게 이리도 뻗고 저리도 뻗고 이렇게 다양하게 뻗는다 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스케치였습니다. 나무를 배치한 거 보면 앞에 나무도 이렇게 있고 뒤에 이제 경사진 것도 있고 뒤에 또 이렇게 간 것도 있는데요. 요런 그 나무들의 요 나무와 요 나무, 요 나무, 그다음에 그 뒤에 이렇게 작은 나무를 이렇게 배치하고 또 요 뒤에 이렇게 배치하고 이러면서 이 안에 실제로 이 공간이 이렇게 뒤로 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요런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마치 바람이 이 사이로 이렇게 통과해서 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간을 보면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 뒤쪽에 있는 나무들, 작은 나무,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가지들은 굳이 이제 눈을 표현하지 않고 가지로만 표현했는데 이것은 눈이 올 때 바로 그림은 모르지만 하루만 지나잖아요. 그럼 얇은 가지에 있는 눈은 녹아서 그냥 이렇게 까맣게 보이죠. 이렇게 해야만 오히려 그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이 나무의 하얀 부분도 눈 온 것처럼 이렇게 멀리서 보면 훨씬 더 하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잔가지에서 눈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죠.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과정,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도움 많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붓을 사용하는 그런 방식들, 그런 테크닉에 대한 아주 기본기 그런 것들을 좀 보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붓을 설명해 놓은 이것이 중봉이다 뭐 이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 데 찾아보시면 붓을 어떻게 붓을 세우느냐, 옆으로 뉘어서 칙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선들을 그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자작나무 숲에 가서 그림을 그려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감사합니다.